5.18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8 예술은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민주화 운동을 예술 작품으로 담은 작품들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이름을 딴 미술로 4.3 미술이랄지 80년대 민중미술이랄지 여러 가지 미술 이름이 있지만 5.18 미술이라고 우리가 확정해서 부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작품들의 예시들을 가지고 오늘 5.18 미술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18 미술은 5.18은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회와 또 예술에 남긴 영향은 매우 큽니다. 어떤 영향을 남겼냐면 5.18 이전과 이후의 미술운동의 방식, 규모, 차원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 1970년까지의 70년대의 예술운동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 박정희와 김지아 양강구도라고 보면 됩니다. 박정희는 예술을 통해서 당시 본인이 하고자 했던 통치 그것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미술을 당연히 선호했겠죠. 김지아는 그 반대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김지아와 김민기 등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박정희와 김지아 양강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당시 통치자가 지지하고 성원했던 미술은 당연히 안정적인 도상들입니다. 풍경화랄지 인물화 이런 그림들입니다. 70년대에 나타난 모노크롬 미술운동, 단색화라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를, 색채를 최소한 절제해서 어떤 서사를 담거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미술이 아니라 미술 그 자체의 본질, 색채의 문제, 형태의 문제 이런 최소한의 요소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이런 모노크롬 이 미술을 1970년대까지 주류 미술계가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억압적인 정치구도 또 사회적인 억압 이런 것들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김지아라고 하는 걸출한 예술가가 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1970년대라고 하는 시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고 나서 예술운동의 양상은 사뭇 달라집니다. 그 이전까지의 예술운동이 소수 엘리트 그룹의 저항운동이었다면 80년 이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친 이후에 예술운동은 개인 엘리트뿐만 아니고 집단 그리고 다수 그리고 엘리트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미술은 근대적인 의미의 한국미술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안착됐습니다. 선전이라고 하는 전시를 통해서 조선반도에 존재할 만한 예술을 총독부가 일제 총독부가 권장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근대미술이 예술제도로 또 새로운 비평적인 가능성으로 자리를 잡을 즈음에 해방이 됐고 또 해방 공간을 거치고 전쟁을 거치면서 미술이 조금씩 이제 제도적으로 안착을 했겠죠. 그러나 50년대와 60년대까지의 미술은 아카데미즘, 관학파 미술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도상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5, 60년대 미술이었다면 70년대가 되면 이제 새로운 미술운동, 추상미술운동이 벌어지죠. 당시의 추상미술운동은 일종의 저항 코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곧 70년대라고 하는 이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와 동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술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예술과 사회의 상동성이 바로 1970년대 모노크롬 미술, 오늘날 우리가 단색화라고 부르는 그 미술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미술은
이전까지 금기시되었던 사회적인 발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조명, 그다음에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또 정치에 대한 풍자, 이 모든 것들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촉발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 개방적인 사회, 자유적 가치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광주 5.18 미술운동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역시 홍성담이라고 하는 작가의 목파나 연작이겠죠. 광주 시민군의 일원으로, 시민선전대 일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5.18 목파나 연작을 남깁니다. 이후에 시민미술학교를 열어서 시민들과 함께 판화를 제작하고 그것을 나누는 활동을 합니다. 이전까지의 미술이 엘리트 예술가가 작업실에서 창작을 하고 그것을 전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대중에게 공표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엘리트 예술가의 위대한 솜씨에 대한 대중의 선망, 존경,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이분법적인 구도였죠. 그러나 시민미술학교가 시행했던 것은 시민 누구나 다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다. 오늘날에야 생활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들이 직접 예술 창작에 함께 나누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시민미술학교를 통해서 광주의 아픔,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예술공론장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또 이외에 수많은 민중미술가들이 5.18을 소재로, 주제로 5.18의 아픔을 예술작품으로 남깁니다. 그 작품들은 오늘날 그 역사적 사건을 증거하는 유산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고 당대에 함께 그 고통의 상처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시민들과 그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주가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는 전시장 미술뿐만 아니고 현장 미술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현장 미술은 현장에 존재하는 미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란 전시장에서만 공론장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현장 미술가들이 깨버리고 새로운 장을 만듭니다. 전시장이 아닌 장, 그러니까 집회 현장이나 거리, 대학가, 심지어 공장, 농촌, 이런 곳들로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준비된 관객, 미술 작품을 애호하는 준비된 관객들 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과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미술을 가지고 대화하고 미술 작품을 통해서 공감하고 또 미술 작품을 통해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지하는 이런 활동을 함께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장 미술과 현장 미술이라고 하는 두 축을 만든 80년대 민중미술의 이 두 가지 유산이 1980년대 초반, 80년대 서막을 알린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촉발됐다. 이것이 5.18 미술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보시면서 5.18 미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5.18 미술의 가장 상징적인 작가, 예술작품으로 홍성담의 목파나 연작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홍성담 작가는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1980년 광주에서 시민군의 일원으로, 선전대 일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5월 민주화 운동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생생한 장면들을 50점의 목파나 연작으로 남깁니다. 그 목파나 연작에는 사건의 발생과 이후의 전개 과정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연작들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홍성담은 예술가가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체험들을 위대한 작품들로 남기고, 이 작품들은 이후에 광주를 증거하는 중요한 매개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전 세계 순회전을 통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까지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3군데 정도의 공공미술관에 50점 연작이 컬렉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이 작품들은 홍성담이라고 하는 청년이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선전대로 활동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작품은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보시다시피 트럭 위에 시민군들이 있고 또 그 아래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아주머니들이 계십니다. 시민군과 주먹밥 아주머니 이 두 주체가 두 존재가 5월 광주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상인데요. 이 인물들이 어우러져서 말 그대로 대동세상을 꿈꾸고 있는 장면을 한 폭의 목판화에 담고 있습니다. 선전대 활동 그리고 시민군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역할 이것들이 또 한 폭의 그림의 판화에 담겨 있고요. 특히 이 장면은 급박하게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그 시민군들의 선전물, 그 다음에 육성, 음성 이런 것들이 당시에 광주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홍성담의 이러한 시민군 활동, 이런 직접 체험이 이후에 작품 세계에도 길게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세월호월과 같은 이런 작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강현균이라고 하는 화가는 당시에 처참한 학살의 장면들을 이런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당시에 5.18의 죽음, 시민군과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그것이 범죄가 되는 그때 이렇게 그림으로 역사적 현장을 증거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목판화 연작으로 5.18 광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80년 당시 광주의 소식을 듣고 일본의 화가가 작품을 남겼습니다. 도미야마 다에코라는 이 작가는 일본 사람이지만 광주의 사건에 공감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살고 같이 죽자랄지 자유, 민주라고 하는 한글 프래카드가 등장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목판화에 새겼습니다. 이 작품 또한 직접 체험이 아닌 주체험, 간접 체험이지만 당대에 한국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을 이웃나라에서 일본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질 만한 작품이라고 봅니다. 트럭과 시민군의 모습을 목판화에 담은 작품이고요. 또 이렇게 압축적으로 당시에 두려운 폭력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또 끌려가는 포박된 시민의 모습, 또 죽음들, 그리고 군인의 모습들, 폭력의 상징을 이렇게 압축하기도 하고요. 학살의 장면을 담은 연작들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모습, 광주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가장 많이 알려진 도미야마 다에코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종교적 도상으로서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광주의 아픔을 알리는 도상으로 도미야마 다에코 방식으로 나온 작품입니다. 한편 김석출이라고 하는 제일교포 화가는 광주의 소식을 접하고 이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유화 작품인데요. 판화가 가지고 있는 속도감에 비해서 유화 작품이 남긴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역사를 증거하는 작품을 남겼다는 것, 김석출 제1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같은 연작입니다. 김석출 화가의 작품이고요. 제1교포 화가 중에는 송영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또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제1교포 화가들이 광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한반도에 살지 않지만 한반도 출신으로서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제외 교포들입니다. 특히 일본 사회는 일본 사회 안에서도 교포들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 중에서 특히 김석출이나 송영옥 같은 예술가들이 80년 광주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이렇게 작품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영옥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고요. 다음으로 광주 항쟁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양상의 미술운동으로 우리가 민중미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민중미술의 가장 선배 세대 작가로 오윤이라고 하는 작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윤의 작품은 목판화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오윤 작가의 작품이 1980년대 민중미술의 양식적인 정형을 만들었다, 전형적인 도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회화에서 나타나는 방식, 굵게 선을 그리고 그 선 내부를 평면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그림 그리기, 이런 그림 양식이 목판화로 압축된 것이 바로 오윤의 목판화 작품들이고요. 또 이것이 이러한 양식이 걸개 그림이나 벽화로 많이 응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중미술 운동에 나타난 오윤의 작품, 그 정형성이 광주 미술에 또한 후배 세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가로 이상호라는 작가를 볼 수 있습니다. 김남주의 시 녹두꽃, 이 시를 배경으로 지금 한 인물이 낫을 들고 죽창을 깎고 있는 모습인데, 당시에 광주를 체험한 광주의 시민들, 청년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분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광주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목판화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상호와 함께 활동했던 전정호라는 작가가 남긴 목판화 작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문제적인 작품을 남기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걸개 그림입니다. 이 걸개 그림은 당시에 엄청난 비평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두 인물이 성조기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 반미를 드러낸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당대의 관점으로는 광주 학살의 근본적인 책임이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걸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너무 과격하다, 양식이 너무 거칠다, 이런 이유로 이것은 작품이 아니다, 프로파간다에 그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작가도 있었고, 그러나 또 한편 미술 작품이라는 것이 당대의 문제의식이나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법적인 잣대로 평가를 받아서 작품은 없어지고, 또 그리고 두 작가는 이제 구속 수감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나타난 걸개 그림에서, 수많은 걸개 그림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과정, 또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여러 걸개 그림 작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작품은 전남대 벽화인데요. 전남대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얼마 전에 복원을 마쳐서 다시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교에 벽화들이 그려졌지만 대부분 다 없어졌죠. 지금은 한 서너 군데 정도만 남아있는데, 전남대 이 벽화는 1980년대 5월 정신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하나의 벽화로 살아남아 있어서 그 시대를 증거하는 역사적 유물로 아주 지속적으로 역사적 유산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원 과정을 거쳐서 되살려낸 그런 작품입니다. 또 이와 같은 걸개 그림을 통해서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에 하나의 공론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집회 현장에서 광주의 정신, 5월 정신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하나의 시각적인 공론장으로 걸개 그림들이 활용됐었던 것이고, 또 이렇게 각 대학가에 붙어있는 걸개 그림은 그 규모나 도상의 압도적인 힘, 이런 것들로 봐서 한국의 80년대에 존재했던 독특한 미술 양식, 특히 광주의 5월 정신을 담은 수많은 현장 미술의 작품들로 남아 있습니다. 자,
홍성담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시각매체연구소 멤버들과 함께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 출품했던 세월 5월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좌측과 우측에는 시민군과 주먹밥 아주머니가 등장합니다. 저항과 상생, 공생의 두 상징이죠. 이 5월의 두 상징이 지금 화면에 등장해서 벌이고 있는 일은 세월호의 아픔을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월 5월 작품 속에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군과 주먹밥 아주머니가 세월호를 번쩍 들어서 세월호 아이들을 구출해 난다라고 하는 이미지인데요. 그러나 이 작품은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도 왼쪽에 있는 당시 대통령의 이미지를 인형으로 또 이후에는 또 닭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했다가 전시 출품이 좌절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 작품을 통해서 비판하고 풍자하는 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 도상을 등장시켜서 현재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아픔을 공유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까? 이런 예술적 표현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작품을 발표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1980년대는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그 죽음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숨죽이고 있을 때 그 역사적 진실을 예술작품으로 밝혀내고 또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애써온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 그 작품으로 5월 정신을 되새기고 그것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5월 정신으로 이어내려고 했던 예술을 통한 공론장, 그것을 정치적 메시지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내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공론장으로서 작동했던 5.18 미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예술작품으로 승화낸 이 작품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산일 뿐만 아니고 현재의 미술 또 미래의 미술이 어떻게 역사와 함께 사회와 함께 현실과 함께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숭고하게 그 의미와 가치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